오늘은 돈의 심리학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부제가 당신은 왜 부자가 되지 못했는가? 저한테 하는 질문인 줄 알았습니다. 모건 하우절이 지은 책인데 전 세계 3천만 명이 읽은 베스트셀러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이 읽은 데는 무슨 이유가 있겠지라는 이런 기대감이 사실 굉장한 마케팅 문구거든요. 저도 여기에 뭐 어떻게 보면 속은 한 명인데 돈의 심리학 생각보다 읽을 내용들이 좀 있어서 후기를 좀 길게 한번 남겨봤는데요.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돈에 대한 당신의 잘못된 생각 때문이다. 라는 종류의 그런 책을 이제 저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한때 서점가에서는 뭐 어떤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실패자다. 그 실패자는 노력하지 않는 사람, 성공한 사람은 노력한 사람. 어떤 이런 공식의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게 어느 순간 되니까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노력하도 해도 되지 않는 환경에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또 생각보다 성공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노력보다는 어떤 행운이나 그런 자기가 선택하지 않은 어떤 타고난 어떤 위치에 의해서 결정된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뭐 성공하지 못한 이유는 당신 때문이다.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그만큼의 노력을 한 사람들이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굉장히 이제 읽기가 불편하더라고요. 돈의 심리학은 꽤 오랜 기간 그 인기를 끌고 있었습니다. 저도 뭐, 야, 이 뭐 관심을 안 가져야지 하는데 서점 앱에 들어갈 때마다 뭐 이 책이 계속 상위에 랭크되어 있으니까 관심을 갖게 되더라고요. 성공 신화에 가려진 의외로 단순한 성공 법칙들을 책 속에서 하나하나 설명하고 있습니다. 책은 꽤 두꺼운데 생각보다는 책장도 잘 넘어가고 첫 부분에 나오는 어떤 얘기들은 굉장히 공감도 많이 되더라고요. 당신은 왜 부자가 되지 못했는가라는 부제를 부자는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가로 바꾸면 책 내용에 더 직접적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부자들이 어떻게 부자가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당신은 왜 부자가 되지 못했는가? 이게 뭔가 조금 더 자극적이죠? 독자를 자극해서 책을 들게 만드는 이게 결국에는 책 제목이 하는 역할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책 제목을 부제를 잘 지은 것 같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새롭게 알게 된 점도 있지만 잊었던 투자의 기본을 다시 한번 되새긴 기회가 되었습니다. 책은 뭐 항상 읽을 때마다 새로운 뭔가를 배워야지 뭐 어떤 이런 기대감으로만 책을 볼 수는 없죠. 예전에 내가 알고 있던 것들을 좀 더 단단하게 만들고 어떤 그런 것들을 이제 반복하는 과정, 이것도 역시 책을 통해서 학습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들은 자신의 돈을 투자할 때 선택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대부분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실 거예요. 나는 내가 이제 뭐 적금을 가입할 때 가장 금리 높은 이자 높은 상품을 가입하고 적립식 펀드 가입할 때 뭐 가장 과거 수익이 좋았던 상품에 가입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선택을 하고 있죠. 저 역시 당연히 이제 그럴 거라 생각했지만 50년간의 미국 소비자 금융 실태 조사에서는 전혀 다른 결론이 나왔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높을 때 성장한 사람은 인플레이션이 낮을 때 성장한 사람에 비해 인생 후반에 가서도 채권에 크게 투자하지 않았다. 우연히도 주식시장이 강세일 때 성장한 사람은 주식시장이 약세일 때 성장한 사람에 비해 인생 후반에 가서도 주식에 더 많이 투자했다.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은 어떤 그 자신의 지식이나 주변의 환경 이거보다는 자신이 경험했던 그 과거의 경험이 특히 성인 초기, 그러니까 내가 처음 직장 생활을 할 당시에 주변 환경이나 그런 경험들에 의해서 크게 좌우된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데 뭐 가만히 생각하면 당연하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부동산 사랑이 지금 수십 년간 이어졌고 그런 경험의 결과 은퇴자 자산의 80%가 지금 부동산일 정도로 대부분의 국민이 부동산을 통해서 부를 축적했고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입니다.
이건 우리나라가 이제 사실 부동산 이외에 다른 자산으로 뭔가 큰 부를 이룬 어떤 특정 집단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부동산에 몰빵하는 부분 뭐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순수하게 경험에서 우러나는 그런 선택이었다는 거죠. 합리적인 선택이 아니고. 부동산 가격이 올라 비중이 높은 것도 있지만 오른 가격에도 사려는 수요가 계속 있어서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우상향하며 전 국민의 부동산 불패 신화가 각인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뭐 부모님 세대뿐만 아니고 제가 지금 나이가 50 됐는데 50살 된 제 주변에도 대부분 부동산에 대해서는 굉장히 믿음이 강한 친구들이 많거든요. 반면 주식의 장기 수익률은 부동산보다 높을 수 있는데 실패 경험이 크게 각인된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주식 투자 실패로 한강에서 뛰어내렸다는 분들은 있지만 부동산 투자 실패로 한강에서 뛰어내렸다는 뉴스는 제가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이런 부분만 해도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오너의 현금 인출기라는 오명을 뒤집어 쓸 정도로 투자자들의 불신을 키워왔습니다. 대주주나 뭐 기업의 오너들이 주식시장에 주식을 상장해 놓고 어떤 뭐 주가를 부양시켜서 주주와 함께 성장하려는 이런 어떤 시장 구조가 아니죠. 회사에 필요한 돈을 조달하고 그 다음엔 주가에 대해서 나몰라라 하고 오히려 이제 가업 승계나 이런 것들이 필요할 때는 오히려 역으로 주가를 떨어뜨리려고 노력하는 게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최근 많이들 경험하셨겠지만은 카카오나 뭐 SK 이런 데들 LG 뭐 투자해서 이제 회사가 좀 성장할 만하다 싶으면은 핵심 사업부를 분할해 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뭐 물적 분할이나 이런 걸로 상장을 해서 기존 주주들의 피해를 주고 이런 것들을 지금 반복해 왔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주식 시장을 장기적으로 투자한다? 그거는 뭐 좀 바보 같다는 인식 그리고 이제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다라는 얘기까지 떠돌고 있죠. 뭐 서글픈 현실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부동산 사랑은 불패 신화가 첫 번째 원인이겠지만 부동산 이외에 장기 투자를 위한 수단이 없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70년 가까운 투자로 세계 최고의 부자 오마하의 현인으로 불리는 워렌 버핏은 손대는 것마다 잭팟이었을까요? 모든 투자에 다 성공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 잘 아실 겁니다. 워렌 버핏 역시 수많은 실패가 커다란 성공 신화에 가려져 있을 뿐입니다. 모든 투자 사례를 종합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려운 일이다. 잘못 고른 회사나 악질 기업, 형편없는 인수합병에 관해서는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역시 워렌 버핏의 이야기에서 큰 부분을 차지한다. 그런 것들이 바로 꼬리 사건이 만들어낸 수익률의 이면이다. 2013년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총회에서 워렌 버핏이 말하길 자신은 평생 400에서 500곳의 주식을 보유했지만 대부분의 돈을 벌어준 것은 그 중에 10곳이라고 했다. 찰리 먼거가 이어 이렇게 말했다. 버크셔 해서웨이의 최고 투자 사례는 사례 몇몇을 제외하면 장기 실적은 거의 평균에 가깝습니다. 어떻게 보면 워렌 버핏도 평범보다 조금 더 나은 확률의 이제 성공 확률 이런 정도로 이제 투자를 했지만 굉장히 장기간 투자했다는 부분이 강점이죠. 실제 지금의 워렌 버핏을 세계 최고의 부자로 만든 한 10곳 정도를 제외하면 장기 실적은 오히려 평균에 가깝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진짜 평범하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비범한 결과를 만들어 냈을까? 그 핵심은 시간입니다. 책에서 설명하는 뭐 얘기 들어보면은 상당히 공감이 되거든요. 워렌 버핏의 순자산은 845억 달러, 한화로 약 118조 원이었습니다. 이 중 842억 달러는 50살 생일 이후 축적되었고 여기서 815억 달러는 60대 중반 이후에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버핏이 세계 최고의 부자로 불리울 만큼 큰 자산을 가지고 있지만 대부분의 부는
최근 한 2, 30년, 70년 투자 인생에서 최근 2, 30년 내에 다 축적된 재산이라는 거죠. 만약 버핏이 10살이 아닌 30살에 투자를 시작해서 60세에 그 투자를 그만두었다면 845억 달러가 아닌 1200만 달러 정도가 되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30살 정도에 취업해서 환갑 정도에 이제 은퇴를 한다 생각하면 그 기간 동안 워렌 버핏과 비슷한 투자를 했다고 해도 1200만 달러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차이는 뭐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납니다. 성공한 투자자, 돈 많은 노인 정도는 되었겠지만 세계 최고의 부자 뭐 이런 것들에는 전혀 이제 엄두도 못 냈을 겁니다. 이런 거 보면 지금 애들도 빨리 이제 투자를 시작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저는 좀 늦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은 있는데 뭐 저는 세계 최고의 부자가 목표는 아니니까 그만큼은 아니겠지만 제 인생이 어떻게 보면 실패하지 않을 수 있도록 좀 전체적인 포트폴리오나 이런 것들은 계속 조정은 하고 있습니다. 투자에서 실패는 손실을 의미하지만 시장에서는 퇴출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성공에 대한 확신이 크면 올인을 하게 되죠. 이런 실패는 파산으로 이어져 다음 게임에 참여할 기회 자체가 없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주식에서 가장 위험할 때는 정말 이때가 확실하다라는 그 확신이 강하게 될 때가 제일 위험할 때 같아요. 왜냐면 그때는 가지고 있는 것만 올인하게 되는 게 아니고 내가 가용할 수 있는 자산 모두를 이제 동원하게 되거든요. 그게 대출이라 할지라도. 이러다 보니까 그 판에서 만약에 깨지면 다음 판이 없습니다. 포커나 이런 거 이제 포커 같은 걸 쳐도 결국에는 이제 다 완전히 이제 개털되는 그 한 판은 가장 안 좋은 패를 쥐었을 때는 절대 그 한 판에 이제 개털될 수가 없죠. 가장 좋은 패를 쥐었다라고 확신이 들 때, 그때는 상대방이 어떤 걸 들었는지 생각도 하지 않고 내가 거기에 모든 판돈을 걸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열어보면은 상대방이 더 높은 패를 쥐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난 10년간 미국의 집값은 30% 하락했습니다. 몇몇 기업은 채무를 변제하지 못했고 이게 이제 자본주의입니다. 이런 일이 생기죠. 그러나 높은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더해 이중으로 망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들은 파산할 뿐만 아니라 그 파산으로 인해 기회가 왔을 때 다시 게임에 참여할 기회까지 잃습니다. 2009년 집을 가지고 있다가 모든 것을 날린 사람은 2010년 주택담보대출 이자가 낮아져도 이를 이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리먼 브로더스는 2009년 값싼 대출에 투자할 기회도 전혀 없었습니다. 이미 파산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부동산 투자에 보수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부모 덕을 보지 않고 내 집 마련을 한다는 것은 내 인생을 이제 올인하는 걸 의미합니다. 30년 이상의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을 갚으면서 남은 생을 갈아 넣으면서 살아야 그 대출을 갖고 내 집 한 칸을 마련하는 거거든요. 떨어지지 않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던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다른 기회가 없습니다. 가지고 있는 뭐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하고 생활비 쓰고 애들 교육비 쓰고 뭐 이러고 나면 사실 저축이라는 걸 할 수 있는 집이 별로 없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투자처나 이런 것들은 생각도 못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투자를 하기보다 대출을 빨리 줄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기회가 진짜 없다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 좀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나이 들어서 겪게 되는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기 돈 4억과 6억의 대출을 가지고 10억 원짜리 주택을 마련했는데 주택 가격이 6억까지 떨어지면 4억 원 내 돈은 모두 사라지고 대출 6억 원만 남습니다. 이런 주택을 이제 깡통주택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뭐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큰 자산을 매수해서 가격이 오르면 엄청난 효과가 있죠. 만약에 10억짜리 아파트가 만약에 14억으로 올랐다. 14억. 그러면 얼마를 번 겁니까? 자기 돈 4억으로 4억을 번 거니까 100% 수익이 난 거죠. 근데 반대로 4억이 떨어지면
원금 전액 손실이 투자가 되는 겁니다. 남은 기간 원리금을 갚으면 집은 남겠지만은 뭐 그 사이에 다른 투자를 해보거나 인생의 다른 즐거움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내 집 마련 꿈 하나를 이루고 부자가 될 수 있는 남은 경기에 참여를 모두 포기하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집값이 오르지 않으면은 절망감이 더 커질 수밖에 없죠. 워렌 버핏이 투자한 400에서 500개의 곳의 투자처 중 10개 정도를 통해 대부분의 부를 벌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집 한 곳에 투자해서 그 한 곳으로 성공해야 되는 이런 투자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버핏도 400에서 500번 정도의 경기에 참여해서 10번 정도의 승리를 크게 거둔 것인데 부동산은 단 한 번의 경기로 승부를 봐야 하는 단판 승부입니다. 이런 단판 승부에 내 인생을 건다? 저는 사실 좀 용기가 안 나는 것 같아요. 어떤 선택을 할지는 본인이 이제 결정하겠지만 지금의 선택이 정말 합리적인 결정인지 아니면 과거 경험으로 내린 결정인지는 정말 고민을 좀 깊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부자 되세요.